1년 반 동안 자취를 감췄던 북한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이 아내부터 딸, 여동생까지 총출동시켰다는데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길래 그랬을까요?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허재은 변호사, 1년 반 동안 안 보이다가 저렇게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1월 1일 신년 경축 대공연 이후로 보이지 않던 리설주가 저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딸 주혜를 사이에 두고 한 발 떨어져 있거나 조금 중간 각도에서는 약간 멀어진 외부 쪽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 그렇네요. 뒤쪽에 오는 모습이거든요. 예. 저 하얀색 그 셔츠에 까만색 바지 차림, 바지 정장 차림을 하고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이요. 포착된 사진에 따르면 400만 원을 호가하는 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의 명품 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명품 가방을 메고 있기는 하지만 이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에서는 다소 비껴가 있는 모습이어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주혜와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은 보통 근데 해외에서는 대통령 바로 옆에 부인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 옆에는 리설주가 아니고 김주혜가 있어요. 리설주는 한 발짝 떨어져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제 이설주는 사실상 TV에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게 작년 1월에 나왔던 모습이었거든요. 즉 1년 6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보인 건데요. 네. 그 1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좀 짚어본다면 김주혜가 어떻게 보면 북한 김정은의 후계자로서 다시 부각을 하면서 이제 김주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고 그 반면에 리설주는 좀 뒤로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은 했지만 철저히 김주혜를 가운데 두고 본인은 마치 옆에서 서포트하는 듯한 역할로 보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저렇게 한 발 물러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자,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저렇게요. 엄마로서 딸 김주혜를 바짝 붙어서 옆에서 코치하는 모습도 순간순간 보였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네. 정말로 김주혜를 그러니까 후계자로 부각시키고 이번에 후계구도 좀 제대로 준비하겠다. 북한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리설주가 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퍼스트 레이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퍼스트 레이디 자리에 딸을 모이면서 또 한 가지 주목될 게 아이의 어떤 코치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건 결국은 리설주가 이 지금 후계자 만들기에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상당 부분 선전선동부의 어떤 역할로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을 놨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리설주가 지금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어떤 이유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어떤 해석을 놨습니다. 후계구도를 만드는데 엄마가 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군요. 그런데 이번 이 행사장에 리설주, 김주혜는 물론이고요. 김여정, 현송월, 여기에 최선희까지 줄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저렇게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은 무슨 의미입니까?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여성들이 입는 복장이 흰옷입니다. 흰옷과 그래요? 검은색 정장을 맞춰서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 들려온 소식을 종합해 봤을 때 네.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 간부들이 김정은 본인의 가족들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라는 불만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도 김주혜 등장했을 때 보면은 그 패딩이 정말 고가의 패딩 그런 거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자주 노출될 그런 행사에서는 조금 더 단촐한 옷차림으로 하지만 저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좀 저렇게 단촐하고 단색으로 입는 모습을 좀 자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불만을 의식해서 좀 흰 옷을 입은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겁니다. 저희가 좀 보여드릴 게 이번 행사에 이렇게 4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차고 나온 리설주 그리고 또 3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로 추정되는 걸 차고 나온 김주혜의 모습이 등장한 겁니다. 아니 이거 대북 제재 위반 아니에요? 위반 맞죠. 일단은 어떤 제품들인지 저도 좀 물어봤어요. 일단은 저 리설주가 한 가방은 또 한국 분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G사의 그 400만 원짜리 가방이 맞고요. 보면은 지금 그 주의 왼쪽 손목에 찬 그 시계를 좀 더
저 클로즈업을 해봤습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C 브랜드, 이제 시계 주얼리 명품 브랜드인데요. 네. 정확한 모델명은 지금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멀리서 잡혔기 때문에. 하지만 저 실루엣으로 볼 때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모델이라면은 3천만 원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솔직히 지금 주에 10대잖아요. 10대가 네. 저런 뭐 3천만 원짜리 시계를 하고 나오는 게 맞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때 뭐 1,000명이 뭐 기아나 영양실조로 힘들다 이러는데 북한의 고위층은 확실히 다르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북한은 지금 2006년 핵실험한 이후에 사치품 반입이 분명히 금지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김주애를 이번에 띄워보겠다 판을 그야말로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김구현 보좌관, 네. 이 자리에 이 행사에 지금 저희 대형 LED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김정은이 저렇게 호화 요트까지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저렇게 요트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일단 해당 영상에 노출된 그 요트는 김정은이 보유하고 있는 4대 요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김정은은 저런 요트를 3대 이상 더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호화스러운 요트죠. 네. 김정은이 요트를 타고 해당 현장에 올 만큼 이 행사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관광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앞으로 북한이 외화벌이에 있어서 가장 주된 산업으로 밀고 나갈 게 눈에 보이는 그런 관광 산업 중에서도 가장 탑을 차지하는 그런 해양 리조트 사업 아닙니까? 또한 이 원산 갈마지구는 물론 김정은의 고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적으로 김정은이 여기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확인된 바 있고 실제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이도 이 원산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산을 중점 도시로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김정은의 그런 계획과 이런 리조트 사업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모든 국가 역량이 총동원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한 여름만 되면은요 김정은은 항상 호화요트를 타고 저희 막 갈마지구에서 리조트가 완성되기 이전부터 휴양을 즐겨왔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막 지어지는 영상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저게 북한이 공개한 겁니다. 저 정도로 총 역량을 집결하고 있는 건데 사실 허재 변호사, 저 원산 갈마지구가 뭐 겉보기만 화려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이번에 내부 시설까지 싹 다 공개했어요. 아예 작심하고 드론으로 찍어서 내부 시설을 공개하는 영상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인데요. 네. 저기에 보면은 이 해안가가 거의 5km 정도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저게 모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오. 주변에 숙박 시설들도 엄청 많잖아요. 예. 이 소개 영상만 30분이 넘는 길인데 이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5km 해변을 따라서 무려 150여 개의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광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건설했다는 건데 워터파크, 슬라이드의 수영장, 뭐 선베드의 호텔 내부 공연장, 식당 같은 것도 다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준공식을 24일에 굉장히 성대하게 보시는 것처럼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워터파크 슬라이드인 거죠. 오, 네.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외화벌이 수단으로 외국에 있는 시설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지어놨죠. 그리고 명승지를 찾는 국내외 내빈들이 기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무려 2만 명을 숙박시킬 수 있는 능력의 호텔,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지구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명사십리라고 해서 네. 모래가 너무 고와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십리를 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호화롭고 아름다운 관광지구인데 이번에 굉장히 호화롭게 변모를 시켜서 수건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공개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준공만 10년이래요. 10년 걸린 그야말로 김정은의 초대형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막 공연까지 하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북한식으로 좀 선전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보기에는 기묘한 장면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좀 웃음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네. 최고 전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데 미끄럼 타고 아이고, 예. 풍덩합니다. 저 풍덩하시는 분이 심정이 어떨까 싶어요. 자기는 사실 즐겨야 되는데 네. 저렇게 최고 전엄에 앉아 있는 모습에서 풍덩 이렇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니, 지금 더군다나 김주에 뭐 리설주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저게? 그렇습니다. 또 이 장면은 서핑 장면인데 네. 그야말로 즐거워야 될 장면이지만 온갖 그런 최고 전원과 함께 군 간부들이 저렇게 즐비하게 서 있는데 저걸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건 뭔가 우리도 미끄럼틀이 있고 서핑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그렇네요. 저렇게 뭐 서핑을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저걸 다 김정은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이 여기서도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요. 이것도 저는 부자연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잠시 포착이 됐는데 김정은이 지금 탈의실 들어왔죠. 그런데 보면은 담배를 들고 아이고, 있는 모습, 예. 담배를 계속 가지고 다녀요. 한국에선 실내에서는 담배 못 피잖아요. 근데 네. 담배를 가지고 다니는 모습, 지금도 보면은 밖을 둘러보는데 손가락에 담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옆엔 딸이 그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슬라이딩하는 장면에서도요 보면 잿더리가 보이죠. 그리고 항상 옆에 딸이 다니는데 보통 우리가 그 흡연자 하는 분들도 자녀가 있다거나 10대가 있다거나 네. 하면은 배려해서라도 담배는 다른 곳에서 피우잖아요. 김정은은 지금 언제 어디서나 실내, 실외, 딸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 담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담배 지금 727 담배를 피우는 걸로 알려졌는데 최근 뭐 좀 중국에서 알려지기로는요. 이 김정은 727 담배가 지금 중국에서 와 김정은 담배다 하면서 유명해서 한 보루에 10만 원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구혁 보좌관. 결국에는 김정은의 저 목표는 외화벌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산 위치가 강원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육로로 좀 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기 오겠어요? 그것이 바로 북한이 지금 풀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으로서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원산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에서도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 열악한 철도 사정이라든가 도로 사정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평양 사람들도 원산에 접근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리조트는 러시아 관광객을 주된 어떤 타깃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러시아 관광객들 특히나 이런 서유럽 쪽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과연 그 21회야를 횡단을 해서 저 원산까지 갈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가격 면에서도 메리트가 없고 또 여행 컨텐츠 면에서도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 국가적인 역량과 예산을 다 쏟아부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북한 정말 골머리를 앓겠다.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면은 막 불꽃놀이까지 하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김구혁 보좌관 이전에 원산 가보신 적 있어요? 저도 한 3번 정도 가봤는데요. 이 갈마지구 바로 옆에 송도원이라고 하는 원래부터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광지에서도 그 명사 심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군사 지역이어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만 그 군사 지역을 지금 다시 이번에 제한을 풀면서 관광지로 꾸린 것 같습니다. 실제 북한 관광을 다녀온 외국인들은요. 북한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Let's see what a North Korean hotel room looks like in 2025. The windows have been sealed shut. We love that. We do love that. Okay, I guess I'm buying a whole deck of ciggies then. It's a strange atmosphere here in North Korea, and it's one that I fully expected. I mean, there's 4 people watching us at all times. 그런데 허지현 변호사, 겉보기에는 뭐 저렇게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 체제는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주민들을 어마어마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요? 김정은이 얼마 전에 PC방도 오픈을 하고 뭔가 정상적인 국가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은 다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이 2019년부터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스마트폰조차도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에 검색 기능을 내장을 해서 검열을 하면은 이 검열 기능을 내장을 해서 어떤 걸 검색했는지 어떤 화면을 봤는지 이걸 스크린샷을 무작위로 찍어서 비밀 보관소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보위부가 이걸 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후열 사업이라고 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이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다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빠라는 표현을 입력을 하면 저렇게 동지로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게 언어를 통제해서 사상을 통제하는 굉장히 이제 어떤 나쁜 통제 수단 중에 하나인데 네. 평양 문화업 보호법이라고 해서 그 검열된 당국이 검열하고 허용하는 단어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세대주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오빠라는 단어 쓰면은 동지로 바꾼다든가 뭐 남편을 세대주로 바꾼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언어까지 통제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하고요.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외부 접속 프로그램으로 뭐 비둘기, 가락지 이런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좀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차단이 되고 혹시 들키기라도 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공개 총살까지 당합니다. 이 대북 그 풍선안에 있던 USB에 있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30명이 공개 총살을 당하는 그런 그래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니 북한에서는 이혼을 하면 처벌도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북한에서는 이혼이나 혹은 임신을 중단하게 될 경우 징역 1년의 처벌을 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징역 1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에서는 그 가족이라는 단위가 북한의 어떤 통치 체제를 구성하는 가장 핵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 사라진다는 것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통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북한의 낮은 출산율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때에는 2.6 정도의 출산율을 자랑하던 나라 그런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1.6까지도 출산율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출산율이 아직도 높은 편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이 출산율의 원인이 결국 뭐 이혼이라든가 혹은 여성들이 임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여러 가지 어떤 행동에 있다라고 보고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인도적인 행위인 것이죠. 자, 이런 김정은의 초대형 야심작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남지만 일단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